시차 적응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차 적응 진행자 이정아입니다. 제가 저번 2회 때 정말 귀한 게스트를 모셨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 3회 때는 더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정말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한데요. KTV 국민방송의 우리 팀장님, 저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욜로족, 니트족 이런 단어 아신가요? 네. 욜로족 아세요? 욜로족은 잘 모르겠고 네. 니트족은 아무 일이 없이 네. 일할 의지도 없는 그런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니트족이다. 오, 팀장님 니트족을 아시네요.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 앞 글자를 따서 인생 뭐 한 번뿐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이 욜로족을 제가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미 20년 전에 일본은 이 욜로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네. 한국은 이 욜로족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아, 이제서야 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욜로족이나 니트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욜로족이 일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니트족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트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안아주고 안착시키게 해주는 것이 그 부분이 네. 아마 가정의 역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의 역할 그다음에 3차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팀장님 세대 때는 저희 세대보다 더 힘들게 안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일자리가 차고 넘쳐서 일자리를 골랐다. 뭐 스펙 이런 단어는 있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는 대신 기업이 많지 않았어요.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기업이 많지 않았고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에 이력서를 120통 썼던 적도 있었어요. 1년에 120통이요? 120통. 120통이면 요즘 젊은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진짜. 1년에 120통을 계속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우편. 네,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피드백은 3통 받았어요. 120통 중에 3통이 피드백이 온 받았습니다. 거예요? 네. 서류 합격이 네. 3통? 네. 저는 팀장님 세대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해외여행 이런 거는 자주 가셨어요 그때? 그때는 꿈도 못 꿨죠. 그때 해외여행 꿈도 못 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네. 첫째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었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었고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어느 정도. 나라의 승인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됐고 무비자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비자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네. 뭐 팀장님 젊었을 때 어려운 점 알겠지만 저희도 진짜 힘들거든요.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상이 많은데 팀장님 세대 분들이 또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더 힘들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 네. 청년들이 취업할 장소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어느 정도는 우리 젊은 층들이 일자리의 선택폭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자리의 선택폭이 적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네. 많은 젊은 층들이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적성이나 그렇죠. 내가 뭘 잘하는지 네. 뭘 원하는지 네.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이지 네. 그냥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팀장님 적성, 흥미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꼭 그렇게만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9.9로 나타났다고 해요. 매해 실업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청년 실업 문제 또 적성과 흥미로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그 점에는 정아 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 7 내지 8%였어요.
아, 7%에서 네. 8%요?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네. 2.5에서 3% 되니까 네. 그 당시와 지금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 경제 성장률에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1% 경제 성장률에 네. 8만 명. 8만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 아, 신규 채용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8%였다고 하면 네. 지금은 3%였다고 하면 약 5%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5, 8에 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오. 그만큼 성장에 따르는 일자리 결인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층들이 뭐 구직, 취업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스럽고 기존 세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 이 부분 공감해 주셨는데 팀장님 뭐 청년 실업률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또 초고령 노인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노인 실업률은 심각하죠. 왜냐하면 노인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가장 최정점에 있는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노인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네. 또 그 노인들은 또 빈곤에 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에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노인들이 많아요. 아, 사각지대. 네. 이분들은 폐지나 네. 또는 고물을 주어서 생계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노인에서 한 60%가 60%면 네. 반 이상이 된다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네. 또 고령화 사회는 진행되고 있는 네. 과정에서 너무 청년 실업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노인 세대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젊은 세대 못지않게 많은 고민들이 갖고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렇게 하죠. 네. 일단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오는 2022년까지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요. 22,876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노인 일자리는 얼마나 늘릴 예정이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마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청년들은 일단 청년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못 가셨던 분들은 다음 2회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네요. 네. 노인 일자리는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죠? 노인 일자리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백세누리라는 백세누리 네, 시스템. 네, 그런 사이트에 가게 되면 네. 아마 노인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네. 노인 일자리의 알선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일자리 박람회가 해당 지자체별로 열리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네, 뭐 세종시면 세종시, 뭐 네. 그다음에 구리시면 구리시, 다 요즘은 지역 지자체가 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네. 그런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 오늘 저와 함께 일자리 정책 이야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 프로그램이 시각 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 층의 시각과 또 나이 드신 사람들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융합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융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줄여야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이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해는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적어도 융합점을 좀 줄 수 있도록 네. 저희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일자리를 늘리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공무원 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민간 부분 일자리도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네. 취준생들이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민간 부분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민간 부분이 그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필요하죠. 네, 팀장님 아쉽지만 이제 제가 팀장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아, 그렇게 됐네요. 진짜 아쉬워요. 팀장님 다음에도 또 나와주세요. 네, 기회 되면 복장하고. 네,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저와 같이 마무리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 주제, 다른 시각. 시차를 극복하라. 전국민 친추 프로젝트. 시차 적응. 다음에 다시 만나요.